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그 아까 본방에서 잠깐 사회 코너에서 언급하다 말았는데요. 네.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적 수사에 대한 걱정을 하는 어떤 여당 의원님들이 좀 있었고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에 있어서 선택적 수사, 뭐 경찰 검찰 할 거 없이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이제 급작스럽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사건들이 예. 있죠. 그리고 수사가 잘 안 되다가 또는 중단되어 있다가 개시되는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또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지금 고발을 여러 예. 건을 넣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네, 그걸 보면은 예. 약간 뭔가 타겟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건들이 예.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조만간에 이제 경찰이든 예. 검찰이든 꽤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정치적 사건들을 수사에 나서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럼? 지금 뭐 대처할 방법이 없죠. 아니 뭐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제가 뵈면 어떤 분들은 이 여소야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조직적으로 어떤 수사력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하시던 분들도 계시던데요. 뭐 그 정도까지 할지 예. 이건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의 발언이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최근에 고발을 계속 하고 있는 모양새 예. 그리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최근의 모양 이런 예.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정치적인 타겟팅을 하는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뭔가 한쪽 상대방을 예. 좀 괴멸 예. 또는 상당히 약하게 만들 정도의 대대적 수사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럼 부담이 있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담이 있겠죠. 아까 청문회 얘기에서 저는 이제 언론으로서 이렇게 보면 답답한 한 부분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얘기만 나오면 이제 민주당은 거의 뭐랄까 되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뭐 또 당내에서도 뭐 조국의 강을 뭐 근데 그런 추상적 표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본질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한 축은 그 수사가 과연 그렇게 이루어져도 됐을 수사였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그런 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진 수사 결과는 받아들여져야 되냐는 근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 사실 자체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아니지만 네. 그런 검찰 수사의 과정,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의 과정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짚어지질 않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날 청문회 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동훈 후보자도 아니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라는 말을 두 번 제 기억에는 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한 이유는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 한동훈 후보자가 법의 잣대를 들이댔던 당사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법을 이제 앞으로도 또 집행하겠다. 또 검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그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한테도 그건 굉장히 돼야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자꾸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민주당이 자꾸 왜 이러십니까?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한동훈 후보자에게 좀 예. 묻겠습니다. 그 잣대를 당신한테도 대라는 얘기예요. 예. 딴 거 없습니다. 그게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무슨 그 한동훈 후보자 딸의 뭐 저작권법 위반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유 무슨 뭐 미성년 딸에게 그런 네. 얘기하시면 지나친 것 같습니다라든지 또는 뭐 자기는 딸의 교육에 관여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니까 정작 조국의 강을 못 건넌 건 한동훈 후보자인 것 같아요. 예. 거기 어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식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얘기를 청문회 아까 제가 그래서 본방에서 여쭤봤던 건데요. 무슨 음모론이나 프레임을 가지고 이
해서 집중 수사를 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어떤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 그것은 음모론이고 그러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느꼈어요. 그 발언이. 예, 그 발언 그 인식 자체가. 예, 그 인식 자체가 예. 굉장히 또 위험했고 더 약간 당황스러웠던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사지휘권 행사로 분명히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들 예. 그것도 정치적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네요. 또 예. 다른 분은 그럴 수도 있어. 정치인은. 아니, 예. 만약에 수사 결과가 안 나왔다. 예. 그래서 뭔가 수사력 행사가 과잉했거나 예. 또는 남용됐거나 이런 것이었으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렇게 수사력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문제가 됐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예.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했더니 갑자기 5명이나 구속 기소되잖아요. 예. 그리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았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예. 수사지휘권 행사하니까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잖아요. 예. 명백히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거는 본인이나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지휘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예. 모든 수사를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프레임이나 음모나 이런 걸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게 드러나서 네. 무섭더라고요, 전 솔직히. 예.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더 걱정하는 거는요. 수사지휘권 행사를 한다보다는 안 한다가 더 사실 무서워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 보여드렸지만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행사는 4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4번 있었는데 그러면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 예.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됐냐? 예. 어느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벽에다가 포스터에다가 쥐그림 그렸다고 네. 막 구속을 시도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진짜 터무니없는 뭐 정현주 KBS 사장건이나 뭐 지금도 검찰의 치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 당시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안 했습니다. 예. 그냥 알아서 했죠. 예. 그리고 또 아름아름 했고요. 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예.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암암리에 아는 사람 통해서 슬쩍 하지 말고. 예.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을 예. 지고 하라는 얘기고 그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예. 김용민 의원이나 몇몇이 계속 한동훈 후보자에게 물어본 게 예. 있습니다. 자, 너 수사지휘권 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 예.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걸 넘어서 검찰 후배들에게 전화하고 따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예.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 근데 확답을 했나요, 혹시? 한 뭐 후보자가? 사건 관련돼서는 안 하겠다 이런 예. 얘기는 했죠. 근데 두고 봐야죠. 예. 수사지휘권이 방금 말씀하셨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 정권에도 뭐 갑자기 수사지휘권이 많이 늘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수사지휘권이었느냐를 들여다보면 국민들도 그런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사실 너무 살기가 피곤하고 하니까 외울 게 많아요. 그래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수사지휘권이 언제 행사됐는지에 대해서. 예, 뭐 대표적으로 채널 A 사건에 예. 대해서 대검 쪽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예. 대검이라는 건 이제 검찰총장이 있는 예. 곳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수사를 하려고 했었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라라고 예. 지휘를 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널 A 관련돼서 그래서 나 예. 무혐의 되지 않았냐? 예.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취소 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했잖아요. 예. 행정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예. 윤석열 전 총장 3개월 정직이 아니라 면직도 가능하다. 예.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기억나네요. 하면서 대표적으로 거론했던 게 예. 대검에서 채널A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 감찰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해서 대검 하지 말고 예. 그냥 중앙지검에서 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수사 지휘도 정당하다는 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 예. 윤우진, 예.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의 요양병원 요양급여 불법 수급 이것도 1심에 징역 3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사건들이니까 네. 손을 떼라 이게 수사지의 내용이었죠, 간단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수사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물어본 게 예. 검찰과 관련됐든 예. 검찰의 가족과 관련됐든 검찰의 측근과 관련돼서 수사가 안 되는 사건을 수사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지 않냐, 예. 수사지휘권 말고는. 예. 그래도 하여튼 뭐 안 된대요. 아, 그 논리는 뭐였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못 들어가지고 안 된다는 논리는 뭔가요? 정치적으로 뭐 남용될 수 있고 오용될 수 있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진 않았죠. 그 저는 다른 그 궁금한 거 중에 하나, 한동훈 후보자의 핸드폰 그 비밀번호 말입니다. 그 돈 주면 풀 수 있다면서요? 왜 못 푼 겁니까? 혹시 아세요? 법조 예. 아니 뭐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수시로 출석만 하면 제가 물어봤던 게 예. 한동훈 후보자의 핸드폰에 관련된 포렌식 조사가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냐? 예.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네. 장관이 물러나면서 약간 희한한 얘기를 네. 했죠. 뭐 그런 뭔가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나중에 평가받을 만한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아니, 저는 그게 얘기였어요. 굉장히 어떤 일반 국민으로서 궁금하고 네. 언론으로서도 궁금해요. 뭐냐면 그게 이스라엘에 기술이 있다는데 그게 뭐 또 제가 언뜻 듣는 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푸는데 몇 억인지 기계 자체가 몇 억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살면 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국가기관이 범죄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도 답답하죠. 이번에 예. 이제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예.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예. 다수의 검사들이 사실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핸드폰 포렌식이 안 된다든지 예. 텔레그램을 삭제한다든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뭐 다 포맷해 버린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은 이런 거 다 의심이 되나? 예. 핸드폰 포렌식이 안 되고 안티 포렌식 앱을 깔아서 포렌식을 막는다든지 뭐 하드를 포맷한다든지 텔레그램 원격으로 탈퇴하고 삭제해 버린다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웠다든지 예. 쭉 언급이 되면서 그래서 증거 없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본인들은 떳떳하죠. 나 무혐의다. 예. 근데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인사청문회 때 얘기했던 게 게러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게러티 맞나? 뭐냐면 자 기본권이죠. 예.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등등등 때문에 자기 예. 부재 원칙 때문에 자기 증거 인멸하는 거, 예.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그렇겠죠. 있어요. 예. 자, 뭐 피의자들은 당연히 그걸 예. 인멸하려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기본권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법 기술자들, 예. 검사들도 또는 경찰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그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국민들은 의심은 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내가 받아야 되고, 네. 저 사람이 기소하면 내가 기소를 당해야 되고, 네. 저 사람이 진짜 공정하게 법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의 기본권 때문에 수사가 안 돼서 결국 무혐의 나왔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아, 너 처벌을 안 할 테니까 예. 결정적인 증거 까. 못 가? 예. 처벌 안 한다는데도 못 가? 예. 그러면 너한테 계속해서 법 집행을 맡길 수는 없어. 네. 직에서 물러나. 예.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국민의 어떤 법 집행에 대한 그렇습니다. 신뢰도 보장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처벌 안 되는 건 기본권 때문에 예. 처벌 안 되는 걸 하고, 예. 그러면 자기는 처벌 안 되는 것에 덤으로 장관도 하고, 예. 검찰도 하고, 경찰도 예. 계속 하고,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은데. 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덤은 가지지 마. 예. 처벌 안 되는 그렇죠. 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피의자가 인권적 측면에 자기 증거를 인멸하려는 건 그렇다 치는데 수사기관은 또 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뚫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렌식을 통해서 그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게 있다면 그걸 한 다음에 사적인 부분은 절대 노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네. 수사 관련된 부분은 걸러내서 찾아내는 게 또 수사기관의 의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있다는 것도 세계적으로 인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궁금해요. 그게 왜 그걸 못할까? 그래서 그걸 네.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가 계속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는데 네. 박범계 장관이 퇴임하면서 퇴임 무렵에 뭐
포렌식이나 이런 관련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국민적으로 좀 평가를 그게 받아.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뭔지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전화해서 좀 물어보시죠. 별로 안 친해요. 전화하면 안 받고. 아니 그 친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당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 한번 제 기억이 맞다면 박범계 장관 제 기억이 맞다면 진짜 궁금한데요, 박범계 이게? 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예. 뭐 이게 또 제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여튼 저도 예. 박범계 장관이 그런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예. 왜 이걸 못 풀어서 그리고 글쎄요? 고발사주 관련돼서 손준성 검사나 그렇습니다. 등등등 검사들도 왜 이걸 못 풀어서 예. 참 답답합니다. 그게 그러면 다른 어떤 범죄의 경우도 그렇게 못 풀었나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제가 왜 이걸 박 의원님 모셔놓고 이걸 예. 근데 무슨 논리인지가 궁금해요. 네. 그거를 못하는. 그래서 국가기관이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논리를 빌 것 같지는 않고 예? 어떤 논리로 도대체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핸드폰 관련된 의혹이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의 그 수백 차례 올린 문자 300번이 넘었죠. 300번이 넘은 네.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 정말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되죠. 그거는 예.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예. 검사장 정도 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뭘요? 뭐 그런 식의 연락 방법을 취한다든지 부인한테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제 모르겠습니다. 기억에는 총장이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자기가 대체 불가능한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책으로 이렇게 문자를 했다는 네. 식의 해명 같은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의사결정권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혹은 그러니까요. 계속 전달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예. 그러면 어떤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내밀하고 비밀스럽고 그걸 알고 계셨다는 중요한 얘기인지.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거를 전달을 하려면 예. 다 알아야 뭐 알고 있어야 전달을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다거나요. 예. 그럼 무슨 받으면 그거 핸드폰을 그냥 보여주는 것도 아닐 테고. 예. 글쎄요. 예. 근데 하여튼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얘기도 했습니다. 뭐 이모티콘이나 간단한 한 줄 뭐 이런 것까지 다 쳐서 하나하나 다 쳐서 300 몇십 회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저희 법사위원들이 각종 그래서 그 청문회 끝난 다음에 각종 자기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몇백 번 예. 그 짧은 한 몇 개월 사이에 몇백 번 한 방이 있나 봤더니 그런 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둘이 또 특히 얘기할 때. 제가 네. 왜냐하면 이건 뭐 어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그동안 취재를 하거나 할 땐 굉장히 급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제 선배 저랑 일을 같이 하는 선배랑 굉장히 연락이 안 될 때 그 부인한테 문자를 300통 저는 평생 한 통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당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예. 부인의 전화번호를 안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저도 법사위 간사로서 예. 사실 전체 그 원내 흐름의 마지막 게이트이기 때문에 예. 정말 수시로 긴박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없습니다. 예. 그게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너무너무 급한데 그 부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전화 한 통 정도 빨리 연락 달라 그러세요. 이게 끝이거든요. 그 이상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자가 300통이란 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 추론은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깊숙이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양쪽에 전달을 한다든가 의사결정은 안 했더라도요. 그런 설명 외엔 상식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뭐 그거를 뒷받침해준다라고 평가를 받는 녹음도 있었죠. 그 예. 서울의 소리 기자 한 분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보할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동훈한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잖아요. 저도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런 아까도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지만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특히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그 수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의 그 잣대 부분에 있어서는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랑 가능하면 자기와 자기의 어떤 주변에 들이대는 잣대가 근사치는 이루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은데 거기 괴리가 너무 큰 것 같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총회가 끝난 뒤에 MBC 단독으로 또 나왔던 게 그 후보자의 딸이 앱이요? 앱을 예, 개발해서 저도 봤습니다. 제출했다고 예. 하는데 그 앱도 국내 개발자, 국내 예. 전문 앱 개발자에게 한 200만 원 정도 예, 돈을 그렇게 주고 보도를 개발했다는 거 봤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논문의 경우에는 공저를 했다는 사람이 사실상 자기가 이제 뭔가 단순히 공저가 아니라 뭔가 더 했다는 취지의 그런 뭐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에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거는 뭐 대필 의혹이 네.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출간했던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법 침해로 논란이 좀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앱조차도 지금 다른 사람이 사실상 개발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예.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뭐 자기는 전반적인 취지는 교육은 딸 교육은 뭐 부인이 했다. 자기는 잘 네. 모른다. 뭐 이런 취지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어떤 대응인데요. 저는 근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첫날부터 그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청문제도가 정말 장관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한동훈 후보자를 보면 힘들겠죠, 당연히. 뭐냐면 미성년자 시기에 막 미세한 게 막 까발려지고. 저는 그런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데 저는 분명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는 분명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뭐 미성년 후보자의 뭐까지 막 까발려지는 제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 제도적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거기 아까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정확히 동감하는 것이 본인이 어떤 가혹한 수사, 그것도 어떤 청문회 수사인데 수사의 잣대를 들이댔던 분이라면 그분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게 법무부 장관 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자가 또 뭐 총리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면 또 다른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예. 비난을 했던 이유는 과거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썼던 글과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드러났던 상황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울분을 토로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모습을 보여줬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잣대를 보여준 건데 그 잣대를 이제 본인한테 될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정말 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더 어떤 약간 철학적인 근원적인 부분, 그러니까 해선 안 될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인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상황을 용인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의 그 분노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검찰 권력이 어떤 공권력, 국가의 폭력을 동원해서 그것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그 근원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강제력 중에 가장 그렇습니다. 강한 강제력으로 국가의 분류가 폭력이죠. 돼요. 예. 그러니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제일 강한 강제력인데 그것은 자국민을 상대로 행사하진 않습니다. 예. 자국민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 중에 가장 강한 게 수사력이에요. 예. 사실은 수사력과 이제 나중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할 때 그 강제력을 행사하는 형사 절차상의 그 힘인데 과연 그 힘을 이렇게 이제 뭐 쓰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그렇습니다. 논의가 계속 근원적인 있는 거고요. 논의는 정말 이루어져야 될 것 근원적인 같습니다. 논의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깡패가 지나가는 어떤 평소에 아주 존경받는 동네에 한 아저씨가 있는데 보니까 저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어떤 그 동네에서 굉장히 인품도 좋고 이런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럼 동네 깡패가 가서 그러다가 좁혀가지고 그 어떤 바람핀 거 이런 걸 다 드러나게 해서 또 동네방네 알리면 그 행위를 그 사람도 물론 부끄럽죠. 자기가 원래 평소에 얘기하던 그 점잖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 동네 깡패 행위를 잘했어
이렇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드러난 위선에 대한 분노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분노는 그 어떤 폭력적 행위에 대한 분노가 전제돼야 되는데 그거는 묻힌 채 이 어떤 작은 분노의 부분만 더 폭발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분노,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폭력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드러나지 않을 치부를 드러내서 마구 행사하는 그 폭력은 용인해도 되는 거. 앞으로도 용인을 하자는 소린가. 그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국민들의 우리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 대한 한번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 어떤 언론으로서의 제 바람이에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앞으로 누구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앞으로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태 전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근데 항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런 아주 국민들의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팩트들을 강제로 해서는 안 될 가끔은 방법을 동원해서 탁탁해서 흘릴 때 그럼 그걸 분노하지 말란 얘기냐는 얘기를 하는 건 그게 근데 한동훈 후보자 이번 논리도 그럼 수사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감정의 아주 미묘한 부분을 건데 그럼 그런 행위를 그럼 덮어주란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의 잣대라면 자신에게도 그런 잣대를 들이대야죠. 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사람은 적어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예. 예. 뭐 제가 45분까지 한다고 약속을 드려서 몇 분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